축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직도 챙겨 보세요? 요즘 이제 그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냥 모바일로 틀어놓고 네. 드라마를 주로 보죠. 요즘 또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또 참한 게 많아요. 뭐 재벌집 이런 거나. 그거는 이제 이미 한번 씹어줬고요. 이제 새로 시작한 환원이라든지, 네. 뭐 소방서역 경찰서역 소방서 등등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시작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도 이제 새로운 작품들 많이 있고 요새 웨이브나 뭐 다른 데서도 좋은 작품들 많이 내다 보니까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축구는 그냥 곁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변이 일어나면서 네. 흥행을 조지고 있어요. 네. 뭐 조지다니요. 네? 다 엇보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 도박사의 농간이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무슨 또 도박사 또 나왔네. 왜냐면 실제 도박사들이 올라온다고 한 팀들 중에 네, 네 팀 중에 세 팀이 올라왔어요. 진짜로. 크로아티아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저기 아르헨티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모로코. 올라왔고 모로코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프랑스는 있었거든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우리가 유력 주자로 봤던 흥행 카드들은 전부 다 이제 꼬꾸라졌다는 거죠. 브라질 정도 떨어지고 영국이야. 그러니까 뭐 영국이 프랑스 제일 큰 거고요. 시장성으로 따지면 영국이 제일 큰 거고 브라질 빠짐으로 인해서 사실 준결승부터 이제 별로 메가리가 없는 거죠. 결승전을 가더라도 메가리가 없습니다. 저 정도 되면. 왜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붙으면은 뭐 거의 그 정도 대박이죠. 가겠지만 뭐 프랑스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겠죠. 결국 이제 프랑스하고 브라질하고 붙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흥행은 망했다. 어차피 뭐 보는 사람도 몇 없으니까.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골 넣고 춤추다가 업보를 쌓아가지고 거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옷보만 싼 게 아니라 뭐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기자회견에서 고양이도 던져가지고 근데 고양이를 어떻게 던졌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는 고양이를 던졌다는 고양이가 거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졌어. 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 살을 이렇게 잡아. 용감하네. 근데 어떻게 기자회견장에 고양이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고양이가 많대요 거기에. 고의로 뭔가 그 저주를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입장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이제 크로아티아도 그렇고요.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이런 팀 가갖고, 약팀인 한국한테 이기더니 왜 이렇게, 저기한테 졌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수들 긁고 다니는 인터뷰를 하는 종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화를 내면 또 화를 냈다고 토픽 기사를 쓰고, 그런 쓰레기 기자들이 있는데, 다 일본 기자라고 합니다. 일본이 떨어지고도 지금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삐진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한 감정 상하는 인터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축구협회 그동안에 뭔가 잘못된 점,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축구협회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나 뭐 황인범 선수 등등 각 선수들이 그동안 협회에 돈만 밝히는 행정이라든지 선수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들어서 대놓고 이제 협회랑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아마 축구협회하고 축구협회가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 들어보면 선수 생명을 날릴 수도 있는 입장이라 출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협회는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출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선전 포고를 날렸고요. 이제 어차피 손흥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만 그 부상 환자를 승패가 결정난 입장에서도 풀타임을 뛰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뭐 체력적인 또는 일신상의 위험한 문제들을 초래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포상금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지네들은 16강 진출했다 그래서 피파에서 배당금만 160억을 받았는데 선수단에 32억 던져주고 퉁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온갖 루머들이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루머잖아요. 루머가 또 사실이 될 수 있지. 히딩크 감독이 부회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부회장들을 싹 없애고 네, 회장은 어차피 기업인이니까 히딩크 부회장 체제로 축구협회를 국가대표 선수단 관리를 완전히 바꾼다 그런 희망 섞인 가짜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2017년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있기는 히딩크가 뭐 한다더라 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라고 실제. 그거는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히딩크의 컴백과 거기에 이제 박지성이 히딩크와 같이 손을 잡는다. 이영표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네, 그런 구체적인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개혁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근데 됩니다. 이번에 그 손흥민 아버지가 분노하신 것도 협회에서 이제 트레이너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협회 트레이너랑 손흥민 선수가 데리고 온 그 개별 트레이너랑 뭐 이게 매치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협회 트레이너는 뭐 출전해도 된다. 뭐 여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조규성 선수가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SBS 같은 데서 그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카, 김건희하고 셀카 찍은 것 때문에 개념 없다라고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아무튼 뉴스의 어떤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잘생기고 볼 일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거기서 셀카를 찍은 거 뭐 따져놓고 보면 과연 그게 조규성 선수 책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는 전후 상황 모르고 딱 사진 한 장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셀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폰은 조규성 선수 폰이 아닙니다. 근데 선수들이 저기 들어가면서 휴대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요? 이게 휴대폰은 각자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조규성 선수 폰은 눈깔이 삼각으로 3개 달린 저기 그 아이폰이었고요. 저거는 구형 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은 조규성 개인 폰이 아닙니다. 개인 폰이 아닌데 왜 셀카를 찍고 있을까요, 저걸로? 뭐 가령 대통령 김건희 폰이겠지 뭐. 김건희 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규성이 찍고 싶어서 저 사진을 찍은 게 아닙니다. 셀카 찍어줘! 라고 그래갖고 조규성이 찍어준 거예요. 팔 기니까 너가 찍어. 아니 그 점을 지적하는 방송이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찍어달라는데 그러면 싫어! 너랑은 안 찍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찍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또 그 비판짤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만약에 자랑스럽거나 했으면 자기 인스타에 이거 올렸을 겁니다. 없다니까. 지 카메라가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얘한테 있겠어. 대통령실에서 줬을 수는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개인한테 조규성한테. 사진을 전송해서 야 이거 인스타에 올려라고 준다고? 만일 그랬으면 더 욕 처먹어야 되는 거고. 왜 거기 그 밥 봉사하는 신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 신부님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후원도 떨어지고 계시다는데. 그래서 조규성 선수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저 폰은 조규성 선수 폰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별별 얘기가 많았더라고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하나도 안 불렀고요. 문체부 장관도 없고 네. 그냥 대통령하고 영부인만 부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적인 어떻게 보면 사적인 행사에 우리 세금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네. 9천만 원을 썼어요. 아니 뭘 했길래 무슨 도대체 뭘 먹였는지 모르겠어. 술만 먹이든. 제가 미경산 한우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10인분씩 먹어도 그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비용을 문체부가 냈어. 아니 왜 장관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돈을 안 쓰고 헐. 돈은 문체부에 썼는데 네. 불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으로 김하인은 지가 냈다는 거지. 삥 뜯긴 거네요. 세금을 그런 식으로 참.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 세금을 아끼고 딴 돈으로 갖고 그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축구협회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부를만 한데 선수들만 딱 코칭 스태프만 딱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 편한 대로 자기 취향이었대요. 그렇게 부른 거는 네. 대통령의 취향이었다고 또 문체부 차관이 나와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앞대로. 이 영빈관에 불러갖고 영빈관에서 부르면 영빈관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호텔에서 불러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비용이 저기에 9천만 원이 지급이 되면 이거 자체가 지네 홍보용으로 해갖고 지 찍은 사진만 찍어낸 거 말고는 아무런 뒤에 발표가 없잖아요. 이것도 또한 당한 거란 말이지. 이런 게 언론에 나와야 돼. 왜 송 작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됐으면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여기에 문체부 비용을 쓰냐고. 그런데다 심지어는 막 피로 호소하고 저기 더 자고 있는 선수까지 깨워갖고 억지로 다 오라 그래갖고 엔트리 선수 전원을 억지로 데리고 갖고 저기서 사진을 찍게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영상도 보니까 뭐 아휴. 뜬금없이 윤석열 이야기하다 울고 왜 우는지 모르겠지. 이거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건희가 되게 횡설수설하더라고. 말하는 게 약간 옛날에 박근혜가 아무 말 하는 거 있잖아.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리고 도대체. 윤석열도 얘기를 했다는데 사진은 김건희 얘기한 게 더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뭔 짓거리야. 어? 아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독을 아마 바꿔야 돼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바꿀 건데 네. 누가 올 것인가 보니까 뭐 거의 뭐 김학범 감독이 올 것 같은 국내 느낌인데. 감독으로 거의 유력한 상황이라 김학범 아니면 최용수인데 최용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 정도만 온다고 하면 일단 내년에 아시안컵 있으니까 아시안컵까지만 보고 좀 참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뜻밖의 국내파 감독 후보. 저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네. 어떤 놈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축구는 이렇게 전무로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일상에 있어서 월드컵에 대한 감동과 희망 이제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도 어차피 이제 다음번에는 세계적으로 나눠지면서 쿼터가 8장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굴러도 아시아에서 8등 못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대표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축구의 전성기는 오지도 않았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쇠락기에 가는 거 아니냐. 이걸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든 축구협회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번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윤석열이 한번 그냥 확 검사를 보내가지고 한번 털어준다면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까지 검찰판이 되는 꼴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